헬로! 지구과학 좌표계 두 번째 강의. 자, 천체 연주 운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천체는 연주 운동, 1년을 주기로 한 바퀴 삥 돌아 보이는데요. 이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렇게 보이는 겉보기 운동입니다. 자, 1년에 360도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천체도 1년에 360도, 하루에 약 1도씩 연주 운동을 합니다. 오타가 났죠? 360도를 365일 동안 공전을 하기 때문에 나누면 약 하루에 1도가 되죠. 자, 이 연주운동을 15일 간격으로 같은 시각에 관측한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점점 별이 지평선 가까이 가라앉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천체 연주운동은 지구의 공전 방향인 서에서 동과 정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시면 이쪽은 하늘에서 점점 지평선 아래로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서쪽 하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시각에 관측했을 때 별은 매일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별이 지는 시각은 점점 빨리 졌다는 것은 떠오르는 시간도 빨리 떠올랐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는 시각과 떠오르는 시각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 별의 일주권을 보시면 이 일주권을 그리는 지역은 관측자가 천구의 적도를 보니 이와 같은 각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적도도 이 방향이겠죠. 지구의 적도 위쪽, 중위도 북반구에 관측자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위도 북반구에서 관측된 별의 일주권입니다. 이때 관측자의 지평선으로부터 천구의 북극이 이루는 각도는 그 지방의 위도 파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구의 적도로부터 천구의 북극까지의 각도는 90도를 이루죠. 그럼 나머지 천구의 적도가 지평면과 이루는 고도는 90도 마이너스 파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천구의 적도로부터 떨어진 위치의 각도에 따라 적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천구의 적도의 고도인 90도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천구의 적도로부터 떨어진 각도를 더해주시면 그 별의 최고의 남중 고도를 계산할 수 있죠. 저기가 크면 클수록 더해지는 값이 커지기 때문에 남중 고도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별들의 종류는 주국성, 출몰성, 전몰성 세 가지 종류의 별들이 있는데 지평선 위에 떠야만 우리 눈에 관측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별들은 주국성과 출몰성이 있습니다. 주국성이란 천구의 북극에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여 하늘 위에 종일토록 뱅뱅 돌면서 떠 있는 별을 말합니다. 이 별의 저기의 범위는 북극성의 범위인 90도에서 90도 마이너스 위도와 같은 적위를 가진 별이 바로 주국성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출몰성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뜨고 지는 별을 출몰성이라고 하고 범위는 90도 마이너스 위도에서 90도 마이너스 위도의 마이너스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저기값이. 자, 그 다음 전몰성의 경우는 천구의 북극의 정반대쪽에 있는 천구의 남극에 있는 별들은 전혀 볼 수 없겠죠. 마이너스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위도의 범위까지 해당되는 범위의 별들이 전몰성에 해당이 되겠죠. 자, 적도지방의 경우는 관측자가 지구의 적도에 서 있을 때 보이는 별의 범위는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측자의 눈에 보이는 시야의 별들은 모든 별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뜨고 지는 일주권을 보이죠. 자, 이와 같은 별들은 모두 출몰성에 해당이 됩니다. 북극지방에 서 있는 관측자에게는 관측자가 북극지방에 서 있을 경우 관측자의 시야의 지평선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별들은 천구의 북극에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전체에 뱅뱅 돕니다.
바로 이 지평선과 나란하게 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주권을 가지는 지역이 바로 북극 지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별의 일주권에 관련하여 관찰할 때 항상 주의할 일은 북극성의 고도는 항상 그 지방의 위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평면과 일주권이 이루는 각도는 이 각도는 항상 지평면과 90도 마이너스 관측자 위도만큼 값을 갖습니다. 천정의 경우 그 지역의 위도와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천정에 있는 별이 일주 운동을 하다가 보면 천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 운동하는 과정에 지평선에 딱 걸리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별은 천구의 북극으로부터 그 지역의 위도인 파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천구의 적도로부터 떨어진 저기값은 90도 마이너스 파이와 같겠죠. 자, 천정에 걸려 있는 별은 그 지역에서 90도 마이너스 파이와 같은 값을 갖는 저기의 별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일주 운동. 자, 태양은 천구의 적도상에 위치하는 추분날의 경우는 정동쪽에서 떠서 정서쪽으로 지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일주권을 그립니다. 그러나 천구의 적도로부터 최대 플러스 23.5도의 저기에 위치하는 하진날의 경우는 남중고도가 더 높은 위치에 오는 것과 같이 천구의 적도에 나란하게 일주권을 그리는 경우 북동쪽에서 떠서 북서쪽으로 지는 이와 같은 일주권을 그리죠. 천구의 적도로부터 마이너스 23.5도 더 적도의 아래쪽에 분포하는 동지점의 경우는 남동쪽에서 떠서 남서쪽으로 지는 이와 같은 일주운동을 나타냅니다. 자, 이때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왼쪽 그래프와 같을 경우에 일주운동 궤적이 가장 오래 떠 있는 A 궤도와 같은 경우가 바로 하진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위각이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지는 90도에서 270도로 지는 이날은 추분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추분날에 비하여 일주권이 좀 더 짧고 짧게 하늘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 이 C의 경우는 동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주권을 가지는 태양의 궤적은 하진날의 경우는 디귿과 같겠죠. 추분날은 니은과 같고 동진날은 가장 지평선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기역과 같겠습니다. 일출 때 태양의 위치는 하진날 북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죠. 질 때는 북서쪽으로 집니다. 추분날에는 정동쪽에서 떠서 정서로 진다고 했고요. 동진날에는 남동쪽에서 떠서 남서쪽으로 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날의 태양의 저기는 하진날이기 때문에 플러스 23.5도, 추분날은 0도, 동진날은 마이너스 23.5도입니다. 이때 남중고도를 보시면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디귿, 하진날이 가장 높죠. 춘추분날 같고요. 하진날 다음으로 그 다음 동진날이 가장 낮습니다. 낮의 길이는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낮의 길이가 길다라고 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남중고도가 높다는 것은 모든 천체는 천구의 적도에 나란하게 일주권을 가집니다. 남중고도가 높기 위해서는 나란하게 일주권을 가지는 것을 그려볼 때 지평선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죠. 지평선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때가 바로 하지입니다. 이 지역의 위도는 남중고도를 계산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되죠. 90도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그날의 태양의 위를 더해주시면 되는데 자, 현재 남중고도를 알 수 있는 값을 보시면 가장 정확한 값이 떨어지는 것이 C 지점을 볼 수 있죠.
C 지점의 남중고도 30도입니다. 그러면 자, C 지점은 동짓날이기 때문에 동짓날 태양의 적인 마이너스 23.5도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남중고도가 30도이므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그 날의 그 지역의 위도를 알 수 있습니다. 위도가 얼마입니까? 예, 위도는 자, 23.5도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53.5도가 되는데 위도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90도 마이너스 53.5도를 빼주면 되죠. 위도는 37.5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매일 같은 시각에 본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입니다. 자, 이 달의 위상을 보시면 달은 항상 태양을 향한 쪽만 빛을 받아서 빛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태양과 이루는 각도에 따라 빛나는 면이 달라진다는 것 또한 유념하시고요. 자, 보름달의 위치가 동쪽 하늘 지평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현달이 관측자의 머리 위에 남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태양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자, 상현달, 하현달, 반달의 경우는 태양과 90도 각도를 이룰 때 이와 같은 달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리고 빛나는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보아 태양은 서쪽 지평선 부근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자, 태양이 서쪽 지평선에 질 때의 시간은 약 저녁 18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막 동쪽 지평선에 또 오르는 달과 서쪽 지평선에 저어가는 달 중에 누구를 오래 가장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천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막 동쪽 지평선에 떠오르는 것을 가장 오래 볼 수 있겠죠. 9월 15일의 달을 가장 오래 온밤 내내 볼 수 있습니다. 9월 15일 이후 달에 뜨는 시각은 자, 이때뿐만 아니라 달에 뜨는 시각은 매일 52분씩 늦어집니다. 왜 이와 같은 값이 나오느냐? 달이 하루에 공전하는 속도는 약 13도입니다. 자, 오늘 이 위치에서 보았던 달을 내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 13도 이동한 위치에서 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달을 보기 위해서는 지구가 이 13도만큼을 더 자전을 해야만 똑같은 위치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1시간에 15도를 자전하기 때문에 1도를 도는데 4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13도를 도는 데는 4 곱해서 52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달이 뜨는 시간은 52분씩 늦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달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고 뜨는 시간이 달라지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13도씩 공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행성의 위치에 따른 명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익히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각각의 위치에 따른 내행성과 외행성의 관측값을 보시면 자, 내행성의 경우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는 위치는 항상 지구의 관측자가 서 있을 때 지구에서 보았을 때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각도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태양과 떨어진 각도를 기억하셔야 하느냐? 자, 관측 가능한 시각은 천체의 경우 태양이 떠 있을 때를 제외한 시간을 관측 가능한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C의 위치에 있을 경우는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새벽에 뜹니다. 자, 금성의 최대 이각은 48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치면은 3시간이 됩니다. 자, 3시간을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C의 위치는 해 뜨기 전에, A의 위치는 해가 진 다음에야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행성이 보이는 모양을 망원경으로 보았을 때 달의 위상에 비유하여 나타낸다면 자, 태양을 향한 쪽, 궤도 안쪽이 빛납니다. 그러면 궤도 안쪽이 빛나는 것을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빛나는 면이 어느 쪽이 빛나 보이느냐? 상현달 모양, 오른쪽 반달 모양으로 보이는 위치는 A가 되겠죠? A의 위치에서 햇빛이 빛나는 부분은 햇빛을 반사하는 부분은 궤도 안쪽. 자, 궤도 안쪽이 빛납니다. 바깥쪽은 햇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죠.
이것을 지구에서 바라다 볼 때 보이는 면은 바라다 보이는 면에서 수직으로 직각인 면만큼만 지구에서 보이게 되는데 보시죠. 보이는 면의 오른쪽 반이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 반달 상현달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얀 달 모양으로 왼쪽이 빛나 보이는 위치는 바로 C 위치에 있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역행하는 구간은 항상 내합을 중심으로 하여 역행을 하는데요. 자, 역행이라는 것은 행성의 공전 속도와 지구의 공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 눈에 천체가 거꾸로 동에서 서로 거꾸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역행 구간은 그래서 A에서 C 구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새벽에 보이는 천체의 위치는 항상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태양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천체는 지구가 자전하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과정에서 먼저 뜨게 됩니다. 태양보다 먼저 뜨는 행성이 새벽에 보는 행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저녁에 보이는 행성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태양의 왼쪽에 위치하는 행성입니다. 태양의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항상 태양보다 나중에 뜨기 때문에 태양이 지평선 위에 머무르는 시간 낮 동안에는 볼 수 없고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져버릴 때, 즉 초저녁에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원리로 동쪽에서 보이는 천체는 항상 내행성의 경우는 태양 주변에서만 관측이 됩니다. 태양하고 아무리 떨어져 봐야 3시간 이내이죠. 그래서 동쪽에 보인다는 것은 해가 동쪽 근처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해가 뜨기 전에 보이는 천체 C가 되겠죠. 서쪽에 보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가 서쪽 지평선 아래에 졌을 때 보이는 천체 바로 A에 있을 때의 위치입니다. 자, 이 각이 가장 큰 위치는 A와 C라고 했죠. 이 각이 가장 작은 위치는 볼 수 없는 위치 B와 D가 되겠습니다. B와 D는 볼 수 없어요. 다음 외행성의 경우 자,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는 천체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각도를 살펴보라고 하죠. 자, 지구에서 보았을 때 가장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각도는 2의 위치가 되겠죠. 자, 이때 모양은 태양의 정반대쪽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반사하는 면이 전부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위상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가장 크게 보이는 모양은 지구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정도에 따라 크게 보이는 정도가 다르죠. 2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크게 보입니다. 자, 역행하는 구간 또한 2에서 역행합니다. 이 주변에서 역행을 하는데 바로 이 중요한 중심 핵심 요충지와도 같은 2의 지점을 충이라고 부르죠. 자, 충의 위치는 이와 같이 가장 오래 관측되고 보름달 모양의 위상이고 가장 시직경이 크게 보이고 역행하는 구간으로서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기억할 것은 자정 24시에 남중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향하고 있는 쪽에 관측자가 서 있을 경우 관측자의 머리 위에 태양이 올 때를 12시라고 하면 자, 이 반대쪽에 있는 E가 머리 위에 올 때는 이로부터 12시간 후인 24시 자정에 남중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오래 볼 수 있다는 것은 남중했을 때뿐만 아니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질 때까지 전 구간에서 시간대별로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은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8시에 남중하는 화성의 위치는 태양이 12시에 남중을 합니다. 지구가 공전을 할 때 지구가 자전을 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지구의 자전 방향을 고려해 볼 때 태양의 관측자의 머리 위에 태양이 위치할 때가 낮 12시 이로부터 90도 수직으로 돌았을 때 6시간 후의 위치가 18시가 되는데 18시에 남중하는 화성은 바로 H가 되겠죠.
자, 6시에 남중하는 것은 해가 12시에 남중하는데 그것보다 6시간 전에 위치인 이 방향. 여기에 관측자가 서 있을 때 남중하는 화성의 위치는 F가 되겠죠. F. 자, 동쪽에서 남쪽 구간에 보이는 천체, 남쪽에서 서쪽 구간에 보이는 천체를 고르기 전에 남중하는 시간을 먼저 살펴보시면 자, H의 경우는 18시에 남중을 합니다. 그렇다면 뜨는 시간은 몇 시일까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뜨남지 공식 기억나시죠? 남중하는 시간이 18시이면 뜨는 시간은 그로부터 6시간 전 빼기 6 하면 12시에 뜹니다. 그리고 지는 시간은 더하기 6 해서 24시에 지게 되죠. 자, 이 구간 중에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18시부터 24시 구간에만 볼 수 있습니다. 남중에서 지는 서쪽 구간까지, 남에서 서쪽 구간까지 보이는 그 위치가 바로 H라고 할 수 있겠죠. 자, F별의 경우는 남중 시각이 6시입니다. 새벽 6시일 경우 뜨는 시간은 자정에 뜨겠죠? 24시. 지는 시간은 낮 12시에 집니다. 그러면은 이 천체가 보이는 위치는 남중하는 시간 6시에서 뜨는 시간, 동쪽 안에서 뜨는 시간 24시부터 해가 뜨는 6시까지만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 남쪽 구간에 걸쳐 보이는 위치는 바로 6시에 남중하는 F가 되겠습니다. 자, 볼 수 없는 천체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 전체 F, E, H, G 구간 중에서 볼 수 없는 외행성의 위치는 태양에 항상 같이 뜨고 지는 방향, G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G. 다음 금성의 위상 변화. 자, 금성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달의 위상처럼 태양빛을 받는 면만 우리 지구에서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반사하는 면이 금성의 공전 궤도 안쪽 면만 태양빛을 반사하는 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면을 우리 지구에서 전부 볼 수 있다면 보름달 모양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천체에 보이는 면이 지구에서 천체까지 수직으로 중심을 이었을 때 그것을 수직인 직각인 면만 본다고 하면 자, B의 경우 태양빛을 반사하는 면이 공전궤도 안쪽 이쪽이 빛을 받는데 지구에서 바라다 보이는 면에 수직인 이 면만 보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일 때에는 오른쪽 반만 빛나 보이는 반달, 오른쪽 반달 모양일 것입니다. A의 경우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면이 지구에서 보았을 때에 거의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고요. C의 경우는 반사하는 면이 지구에서 보았을 때에 아주 조금 오른쪽 부분에 아주 조금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의 위상은 니은 보름달과 같은 모양, B의 위상은 오른쪽 반달과 같은 모양, C의 위상은 초승달과 같은 모양, 기역과 같은 모양으로 보일 텐데요. 이 중에서 이 천체를 우리가 관측자가 바라보았을 때 천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이는 그 크기를 시직경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지구에 가까이 올수록 커 보이겠죠.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C의 위치에 있을 때, 즉 기역의 위상이 가장 커 보이고 가장 멀리 있을 때인 A의 위치, 니은의 위상이 가장 작아 보입니다. 시직경이 가장 큰 것은 그래서 C. 상현달로 보이는 것은 B의 위치에 있을 때. 자,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은 태양과의 각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인 최대의 각 B. 역행하고 있는 구간은 내합 주변이라고 그랬죠? 내합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C. 새벽에 보일까 초저녁에 보일까? 자, 이것을 보면 이 위치들은 모두 태양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과정에서 태양보다 나중에 뜨는 천체들입니다. 태양보다 나중에 떠서 낮에 하늘에 있을 때는 절대 볼 수가 없고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졌을 때 그제서야 볼 수 있는 위치. 그렇기 때문에 초저녁 서쪽 하늘 부근에서 볼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금성의 관측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시면 지구에서 A 바라보았을 때 금성이 A, B, C, D로 갈수록 금성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C 직경은 점점 작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C의 위상은 지구에서 보았을 때 태양을 바라보는 안쪽만 밝게 빛나는 왼쪽 반달 하얀 딸 모양으로 보이죠? 보이는 시각은 이 경우에는 태양보다 먼저 뜨는 위치인 태양의 오른쪽에 있는 천체들이기 때문에 태양보다 먼저 떠서 태양이 뜨기 전까지 그 태양으로부터 최대 이각이 48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새벽 하늘에 보이는 천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평선에 그려보면 이와 같죠. 자, 천체의 일주권이 이와 같을 때 태양보다 먼저 떠서 태양이 뜨기 직전까지 관측할 수 있는데 떠서 태양이 뜨기까지 48도가 최대예요. 태양으로부터 최대이각 48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떠서 태양이 뜨기 직전까지만 관측합니다. 이 시간 동안. 보이는 위치는 역시 동쪽 하늘이 되겠죠. 자, A와 C의 관측 가능 시간을 비교해 보시면 C는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48도 위치에 있을 때를 의미하고요. A의 경우는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관측 가능 시각은 당연히 C가 가장 크겠죠. 자, 이상으로 천체의 좌표계 두 번째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시면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열공하세요.